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5월 11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전해드립니다. PPP EIDL 관련해서요. 우선 PPP에 대해서는 8주 탕감이죠. 이제 PPP 받으신 분들이 탕감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8주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한편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이죠. 문우신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 탕감 개시 시점을 정부의 그 government restriction이 없어지고 난 이후로 늦춰질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여전히 지금 론을 받고 나서 바로 이 8주의 그 기간 동안에 qualifying expense를 지출해야 되고 그 금액을 통해 탕감액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 감안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탕감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8주가 지나고 나면 그 탕감에 대해서 그 loan forgiveness application을 그 렌더 그러니까 은행이죠. 내가 론을 받은 그 은행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탕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P 관련해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 뭐냐면 이 PPP 론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경우 이 탕감에 대한 그 이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CARES Act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반해 이 탕감 대상이 되는 금액을 써서 내가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게 CARES Act에는 언급되지 않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인 IRS의 입장은 지난주 발표를 통해서 공제하지 않겠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반발이 있었는데요. 뭐 AICPA 그러니까 미국의 공인회계사 협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원에서 이 비용에 대한 거를 공제해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담은 법안이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IDL로 넘어가면요. 지금 EIDL 포털이 열렸습니다만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 사업체들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타 일반 다른 비즈니스들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SBA에서 이 EIDL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뭐 5월 9일 바로 엊그저께였었는데요.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그 척 슈머하고 또 다른 상원 의원 2명이 또 다른 SBA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네요. 그 내용은 원래 이 SBA가 EIDL 프로그램에서 업체당 론으로 그랜트 말고요. 론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200만 불이라고 할당을 했는데 법의 내용은 그랬었는데 SBA 자체적으로는 그 금액을 15만 불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공식화된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뭐 아는 분들, 그러니까 좀 몇몇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었던 것이 SBA 내부 이메일이 그러니까 이제 누설이 된 거죠. 누출이 됐는데 그 내용인즉슨 각각의 그 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론에 대한 어프로벌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 15만 불 한도를 정했다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5월 9일에 상원의원 레터에서는 원래 200만 불이었는데 15만 불로 낮추는 거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또 두 번째로 원래 만 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000불로 종업원당 1000불로 낮춘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기 SBA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만 불로 올리라는 그런 내용 언급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EIDL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다시 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EIDL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전개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걸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것들을 주시해서 바라건대 다시 열리게 되면 그때 애플리케이션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4차 스티뮬러스 법안의 논의 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공식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밑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서두르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공화당과 백악관은 좀 더 기다리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지켜보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자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하기를 노력은 하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원에서 표결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전개는 없을 것 같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백악관에서는 빨라도 5월 하순 또는 뭐 6월 초순까지는 어떤 공식적인 백악관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지난주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렇죠?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그 펠로시와 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민주당원들에게 레터를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이 스티뮬러스 법안들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에 대한 그런 지원, 그리고 Direct Payment to Americans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 현금 지급에 대해서 여전히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세입자 또는 뭐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이와 같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제 공화당 측의 입장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건 사람들에 대한 직접 그 지원이건 간에 어떤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 지출보다는 페이롤 텍스의 감면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사업주들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부담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즈니스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프로텍션과 같은 것들을 다뤄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에 대해 사업주들의 보호라는 것들을 강조한 거겠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페이롤 텍스에 대한 그 법안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그 국민들에게 혜택을 바로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공화당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업체들에 대한 어떤 라이어빌리티 프로텍션과 같은 간접 지원들 그게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원 또는 페이롤 텍스에 대한 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또 현금 지원 두 번째 체크를 어떤 식으로 또는 뭐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프로포설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2,000불 지급하는 것에 대한 EMP라던가 ABC 액트라는 것들은 점점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버니 샌더스와 카멜라 해리스 둘 다 이제 민주당의 이번 그 대통령 그 예비 후보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죠. 이 두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법안, 체크 지급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뭐 이거는 가구당 최대 12만 불을 1년 동안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 매우 낮고요. 지금 이 자체로서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늘 나온 그 뉴스로서 5,000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이건 근데 론입니다. 그 국민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수취하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지급 시점을 뭐 몇 개월 늦추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나중에 받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서 5,000불을 미리 론을 받는 그런 형태의 성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체크를 지급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현재 뭐 프로포설, 공식적인 그 빌 프로포설이 된 것도 아니고 의견을 지금 회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스에 나왔고요. 아마 다른 그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법안도 아니고 의견 단계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경제 상황에 관련된 뉴스로서는요. 지난주 금요일 전체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14.7%. 이건 뭐 1948년 2차 대전 종료 이후에는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2.8%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주 중반 IRS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non-resident alien 그리고 dependent로 클레임된 이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게 지급된 체크가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어나운스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죠. 5월 13일 정오까지 IRS 웹사이트에 그 디렉트 디파짓 인포메이션을 넣어라. 아니면 체크를 통해서 지급이 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그 1200불 체크 지급의 대상자를 대략 뭐 1억 8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억 3천만 명이 지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직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급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빨리 받기 위해서 디렉트 디파짓 인포메이션 업데이트 안 한 분들은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